이란도 곧 참전한다. 중동에 전면전이 터진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이 사람 말을 들어보시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하메네이. 지금 아야툴라 하메네이는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헤즈볼라의 리더였던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헤즈볼라는 이란이 아주 강하게 밀어주던 친이란 무장 세력이거든요. 여기에 최고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사망했고요. 게다가 지도자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헤즈볼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란은요, 친이란 무장 세력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모양새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레바논과도 전면전을 할 태세입니다. 지상군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레바논으로 밀고 들어갈 태세예요. 이렇게까지 밀고 들어갈 태세가 되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하라 이런 긴급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긴급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입니다. 결국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 가자 지구에서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밑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이라크의 친이란 세력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이란의 어떤 미사일 공격도 그렇게 머지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전면전을 벌이면서 진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란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전면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도 참전하는 중동전쟁이 굉장히 확전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하메네이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을 위협하는 이들이 누구든 죄송합니다. 지금 하메네이는요, 이 지역의 모든 저항 세력은 헤즈볼라와 함께 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고요. 잔인한 악의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레바논의 공습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중동이 결국이요, 지금 엄청난 위협에 쌓여서 4차 중동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 진짜 참혹하거든요. 그런 전쟁이 다시 중동에서 벌어진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예멘의 후티 반군하고도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라크의 무장 세력들도 친이란 무장 세력입니다. 여기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퍼붓고 있고요. 게다가 레바논과는 전면전. 이렇게 되면 이란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중동은요, 일촉즉발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4차 중동전쟁이 아니고 5차 중동전쟁이네요. 예, 5차 중동전쟁. 아마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앞으로 지금 중동은요 사실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세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면전이 이란이 가세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는요 5차 중동전쟁에 대한 위협은 당연하고요. 세계 경제에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타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입니다. 이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 북예멘, 이란 그리고 이라크의 친이란 세력들,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전쟁을 벌리면 파괴적인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파괴적인 전쟁은요 결국은요 최악의 상황을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 충분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도심 한복판에 폭탄이 이렇게 터지는데 폭탄의 어떤 위력을 보세요. 이 폭탄의 위력이 결코 적지 않죠. 밑에 있는 게 건물이거든요. 건물. 이런 건물들이 그냥 바스라지면서 부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 네,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겠죠.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말입니다. 지표들은 최악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국제유가는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9월 26일 기준으로 67.64달러 배럴당입니다. 67.64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최악은 아니다 이거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한다. 그 이야기가 시장에도 많이 먹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동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유가는요 지금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는요 전쟁이란 단어가 물론 들어있기는 하지만 약합니다. 전쟁보다 침체가 더 무섭다.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실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이란도 좀 망설이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 두바이유가 핵심인데 두바이유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73.54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연초에 79.97달러였습니다. 마이너스 3.2%가량 떨어졌고요. 연고점이 90.74달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위험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확전될지 모릅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쟁이 꼭 말입니다. 계획한 대로 시장이 예측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값을 보면 아십니다. 지금 9월 26일 장중 한때 국제금값이 말입니다. 트라이온스당 2,70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금을 사자 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경우 허다합니다. 물론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중국의 침체 때문에 중국의 부자들이 금을 사 쟁이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의 부자들이 금을 많이 사쟁이니까 금값이 쭉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요. 전쟁의 위협도 금값을 올리는 요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볼 때 중동의 상황은요. 금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중동의 상황이 점점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고요. 유가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뭐 전쟁이 엄청난 확전 5차 중동 전쟁으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쟁은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한 달 이내 길어도 석 달 이내에 항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지표가 그렇게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결국 중동 전쟁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위험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전쟁이 크지만 커질수록 유가는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라고 하잖아요. 벌어진 위기가 더 크게 되면 세계 경제는 위험에 쌓인다고. 전쟁이 바로 세계 경제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쟁의 위협은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정학적 우려가 세계 경제를 지금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전쟁의 위협이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는 커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반드시 전쟁을 단순하게 계속 벌어져 있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절대로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